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교과서대로 가르쳤는데 좌파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 내용 그대로 설명했을 뿐인데 다음날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고 우리 아이에게 좌파 사상을 주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배경 설명은 하지 않고 교과서 글씨만 읽는 수업을 하게 됐다는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이 184건이라고 발표하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한 설문조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민원은 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의 정치 편향 때문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조차 정치로 몰리는 현실 때문이었다. 교사 19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5%가 민원이 두려워 수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했다고 답했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제기된 민원이 총 184건이라고 밝혔다. 민원은 2022년 31건, 2023년 28건에서 2024년 50건, 올해 1에서 9월 7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에 34건, 올해 6월 3일 대선에 20건이 집중됐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 현장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사노조연맹은 184건은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가 수업 중 윤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민원 건수를 편향의 증거로 제시해선 안 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민원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1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SNS와 교육청 내부 메신저망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1916명의 교사가 응답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수업 지도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험 84.5%, 4,621명, 84.5%, 아니요 298명, 15.6%,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민원이 두려워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는 형태의 민원 경험 79.8%, 설문 문항은 이렇게 물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교과지도 등을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민원을 받거나 주장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1516명, 79.8%, 아니요, 383명, 20.2%, 5명 중 4명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정치 편향으로 몰리는 민원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정치 중립성 위반 주장하며 신고 협박 경험 91.2%, 더 심각한 것은 협박성 민원이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교과지도 등을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신고 교장을 위협한 일을 발견 또는 경험이 있습니까? 네, 1725명, 91.2%, 아니요, 174명, 8.8%, 10명 중 9명이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경험했다. 5.18부터 세월호까지 교과서도 못 가르치는 교실의 비극 설문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민원 유형은 역사교육 관련이었다. 5.18 민주화운동, 한 중학교 역사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쳤는데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답했다. 이제는 5.18을 가르칠 때 교과서 글씨만 읽고 배경 설명은 생략한다고 토로했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편향교육이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제주 4.3 사건 역사적 사실을 전달했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례도 있었다. 독재정권 관련 교육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등 독재정권의 공과를 설명하면 국부유화와 독재자 비하 민원이 들어왔다. 유신헌법 개학 3.15 부정선거 등 교과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항의를 받았다. 한 교사는 영화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1987 같은 역사 영화를 보여줬다가 민원을 받은 이후 역사 영화 상영을 아예 포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계기교육, 추모교육은 정치적 행사로 공격받았다. 안전교육 차원의 설명, 좌파 사상 주입으로 몰렸다. 세월호 관련 도서, 노란 리본 사파에도 민원이 들어왔다. 한 초등교사는 작년에 세월호 추모 행사를 했다가 민원을 받은 선배 교사를 봤다며 올해는 아예 세월호 교육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세월호 추모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 통일 독도교육, 독도교육을 하면 반일 감정조장, 빨갱이 민원이 들어왔다. 독도 배지 배포, 독도의 날 행사의 간첩, 항의를 받았다. 통일교육은 북한 동조, 특정 정당 지지 공격을 받았다. 한반도기 사용도 정치적 문제가 됐다. 현대 정치 제도 교육,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삼권 분립, 탄핵 제도를 설명하면 자빨, 민원이 들어왔다. 대통령 선거, 투표 교육을 특정 정당 지지 공격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시청 안내에도 민원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설명도 정치중립 위반 항의를 받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사의 사생활 영역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근 후 개인 SNS 활동한 교사는 퇴근 후 개인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더니 다음날 교장실로 호출되어 주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는 민원이 두려워 SNS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참여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도 민원이 제기됐다. 프로필 사진까지 문제가 됐다. 옷 색깔 빨간색 옷을 입고 출근했더니 학부모에게 특정 정당 지지자냐는 문자를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파란색 옷도 정당 지지를 의심받았다. 한 교사는 옷 색깔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개인 독서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개인 독서 취향까지 문제 삼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베 영어 혐오 표현 지도 일베 영어 사용 금지를 지도하면 정치 중립 위반. 민원이 들어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 부엉이 노무노무 등을 제지하면 특정 정당 지지자 공격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비하 표현을 지도하는 것도 정치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는 민원으로 인한 교육 위축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자기검열의 일상화 민원이 두려워 교과서만 읽는 수업, 배경 설명 생략하고 단순히 글씨만 읽음, 역사, 영화 다큐멘터리 시청 포기, 세월호 5.18 등 계기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교육과정 정상 운영 불가 검인정 교과서 내용도 가르치기 두려워졌다. 교육청 권장 프로그램 세월호 기념관 등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학생회 의결 행사도 교사 협박으로 취소됐다. 교과서 외 설명은 자제하라는 동료 교사의 조언도 나왔다. 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개인 SNS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입는 옷 색깔까지 제한받는다. 시민으로서 투표 인증도 할 수 없다. 민원 받을까봐 SNS 못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 빨갱이냐, 좌파냐, 질문을 공공연히 한다. 정치색 관련 조롱, 야유가 이어진다. 일베 용어를 사용하며 낄낄거린다.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한다. 왜곡된 정치 이해 민주주의, 인권 교육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다. 쿠데타 옹호 발언도 제재하기 어렵다. 그고 유튜브 채널 시청 후 교사 정치 성향을 추궁한다. 교사 평가에 거친 언어로 공격한다. 6. 제도적 악용 국민신문고에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다. 교육청 공문으로 소명을 요구받는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악용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에 압력을 넣는다. 이보미 위원장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사들은 사에서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로 내가 시민이려니 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모습인지 의문이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나 현재 교원의 기본권은 최소가 아닌 전면적 박탈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인권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중립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 교과서에 있는 유신헌법,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 공적 사실을 언급해도 정치 편향으로 낙인 찍히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의 3가지 요구. 첫째, 정부와 언론은 민원 건수와 편향 사실을 구분해 보도하라. 둘째, 악성 왜곡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이는 정치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다. 교사노조연맹은 50만 교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교사는 시민이다라며 정치 편향이라는 말로 교사의 입을 막는 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이제는 교사의 침묵이 아니라 교육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사노조연맹은 민원 184건은 검증되지 않은 신고 건수일 뿐이라며 1916명 교사 조사 결과 84.5%가 민원 두려워 수업을 포기했고 79.8%가 정상 교육활동을 정치 편향으로 몰렸다고 반박했다. 민원은 늘었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의 정치 편향 증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로 왜곡되는 현실을 반영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어 요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미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고 넘쳐 이미 주류가 됐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 극우 유튜버를 추종한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비판 이론을 공부한 이 학자는 극우 이념에 빠진 아들을 끈질긴 설득 끝에 구출해냈다는 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정말 그의 말처럼 극우적 이념에 물든 10대 남성 청소년이 흔하디흔할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 전국에 사는 고등학생 남녀 10명을 만났다. 이 중 4명은 실명 혹은 활동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린 6명은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그들은 말했다. 소수자 혐오 등 극우 세계관이 학교 내 주류인 건 분명하다고 페미니스트 한마디에 악플 수두룩했다. 초여름이었다.
수도권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은어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다. 마침 여성 교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그때 한 학생이 불쑥 끼어들었다. 선생님 팸이에요.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페미니스트가 맞지. 그 대답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때 그 교사는 몰랐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해당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다. 극우 사이트 신남성현대 게시글을 보고 누군가 청원 글을 올린 것이다. 그 교사는 이미 사이트에서 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실명 학교 소속 등이 노출돼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게시글에는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댓글이 수두룩 달렸다. 교사는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앓았다. 해당 교사 A씨, 신남성현대에서 수모를 겪은 선생은 나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극우에 대한 학계의 통일된 개념 정립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극우 세계관의 특성은 차별, 배제, 반평등으로 좁힐 수는 있다. 한국의 극우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기반으로 결집하는 게 특징이다. 페미니스트란 한마디의 선생님을 불특정 다수에게 언어 폭행을 당하도록 유도한 것은 철없는 소년의 짓궂은 장난으로 보기 힘들다. 이것은 극우적 활동이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광주든 어디든 차이가 거의 없다. 극우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남녀, 계층, 성적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성 B씨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는 게이지, 너 팸이지, 너 빨갱이냐 같은 표현을 악의가 담긴 욕으로 쓰기보다는 친구끼리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 10대 남성들은 혐오 표현이나 극우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까?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그룹 채팅방을 보여줬다. 같은 반동성 친구 5명이 모인 해당 채팅방에서는 한 친구가 부엉이 바위 간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채팅방에는 그 친구가 올린 극우 혐오 영상이 많았다. 예컨대 노무현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한 노알라 영상이나 이재명을 찌재명이라고 놀리는 영상 등이다. 다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찌찌거려요. 두 손으로 뭔가를 찢는 신용도 하죠. 그냥 별뜻 없이 추임새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강원도의 고등학생인 C씨는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인 DEFC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등을 즐긴다. 이들은 게임을 할 때 음성 대화를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이용하는데 그런 표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 예컨대 게임 롤을 할 때 탈론이란 캐릭터가 벽을 넘어 이동하면 이재명했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것을 빗댄 말이다. 롤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략적 팀 전투 게임에서는 계엄령이란 기술을 쓰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나오면 C씨와 그의 친구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윤석열 떴다라고 말한다. 극우적 표현을 유의의 대상으로 삼는 건 인정욕구와 결부돼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아이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반 애들은 극우화한 소수학생의 말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따라하려 한다. 남성 문화에 편입하기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과정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학교에 인기 많은 남자애가 있어요. 말 잘하고 웃기고 축구 잘하고 여학생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다 알죠. 걔가 극우 영상, 소수자를 조롱하는 영상, 여성을 대상화한 영상을 좋아한다는 걸요. 제 친구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쪽 무리와 어울리면서 그런 영상을 공유해야 동성 친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극우 유튜버들은 10대들에게 극우적 정치 이념을 주입한다. C씨와 F씨는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계정 등을 본다고 했다. 반면 E씨는 뉴스도 보지만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좀 더 이슈를 깊이 알고 싶을 때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찾는다고 했다. E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로 호밀밭의 우원재, 천조국 파랭이 등을 언급했다. 호밀밭의 우원재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유튜버, 천조국 파랭이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분류된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G씨는 2020년 인터넷 방송인 랄로가 한 일명 제육볶음 발언이 학교에서 관용어처럼 쓰인다고 말했다. 여성은 한밤중에도 남성이 원하면 제육볶음을 요리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보는 것이다. 수영씨는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라는 곳이 대표적인 극우 성향 학생 조직인데 그쪽에선 남성 우월주의도 함께 내세운다라며 마초적 남성과 안티페미니즘이 한데 엮여서 담론이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극우 유튜브를 보지 않는 10대에게까지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입된 지 오래다. C씨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과하게 PC,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한다. 게임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바뀐다. PC 범벅이 너무 많다. 그런 캐릭터를 픽했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학교에선 선생도 학생도 극우적 세계관의 문제의식은커녕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쉬쉬하면서 학교가 정치 무균실이 된 지 오래다. B씨는 당시 학기 말 고사였는데 한국사 시험 범위가 근현대사였다. 군부의 계엄령 등이 시험 범위에 포함돼 공부하고 외웠는데도 정작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했다.
FC는 정치화법 과목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번 계엄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보여줬다. 그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같았다. 계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애봉 씨는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김준영 씨는 경제나 사회 시간에 관련된 정치 얘기가 언급되면 웃음이 나온다. 선생은 눈치를 보고 애들도 이런 걸 말해도 되느냐며 꺼린다고 말했다. 건강한 논쟁이 없는 교내 빈틈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나르는 왜곡된 정보가 고일 수밖에 없다. 교사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자칫 정치적 이야기를 했다가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됐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시 학교에선 학부모들이 수업 중 국민의힘을 비판한 한 경제 교사를 해고해야 한다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비상계엄을 설명하기 위해선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학생이 정치적 중립이 있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정치적 활동이 계속 제약되는 한 극우 세계관의 주류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별비 씨는 운동권에서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토크쇼 등을 열며 청소년을 논의의 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 씨는 모의투표를 비롯해 모든 정치적 활동을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극우화가 우려돼 교정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인식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교사가 교과서를 읽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고 5.18과 세월호를 말하는 게 위험해지고 민주주의와 헌법 제도를 설명하는 것마저 정치적이라고 공격받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현장 이야기, 숫자 뒤에 숨은 현실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